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상이 더 안전해졌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위험이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쓱 자리를 옮긴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거대하고 숨겨진 변화, 그리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새로운 위험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2008년에 얻은 교훈은 정말 명확했죠. 은행을 꽉 잡아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규제가 엄청 강해졌습니다. 근데 위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요? 아니죠. 그냥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많던 리스크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요. 우리가 뭘 고치려고 했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2008년 그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범죄 현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시죠. 이 글로벌 금융위기 GFC라고 하죠. 그 이전의 주범은 사실 명확했습니다. 바로 민간 부문의 빚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과도한 빚. 대표적인 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위험한 게임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은행이랑 증권사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요.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규제 당국이 엄청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죠. 한때 10배나 성장했던 전통은행 부문이 보시는 것처럼 확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걸까요? 문제가 정말 해결된 걸까요? 글쎄요.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금융세계는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냥 활동 무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미스터리의 첫 번째 핵심 단서입니다. 금융의 무게중심이 정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위험천만하던 민간 부채에서 소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는 정부 부채, 특히 미국 국채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들은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는 대체 누가 다 사주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시장의 아주 구석진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정말 상상을 추월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바로 FX 스와프 시장입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통화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아주 거대한 글로벌 전당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큰손 투자자가 자기가 가진 유로나 엔화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빌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시장의 크기입니다. 최근 집계를 보니까 아직 거래가 끝나지 않은 FX 스와프 금액이 무려 113조 달러에 달합니다. 113조 달러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거래가 은행의 공식 장부,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잡히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유령부채 같은 거죠. 우리가 2008년 이후에 위험 감시하려고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레이더망에 아예 걸리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이 엄청나게 크고 또 숨겨져 있는 시장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장은 일종의 엔진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거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전 세계 큰손 투자자들을 지금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중심이 된 자산, 바로 미국 국채에 연결해 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과정을 한번 쉽게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한 연기금이 유로를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국채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때 FX 수합 시장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유로를 잠시 맡기고 달러를 빌려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환전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 시장을 가장 활발하게 또 가장 빠르게 이용하는 주체들이 예전에 그런 은행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 새로운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지금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앉아있는 거대한 자산 운용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숨겨진 시장도 찾았고 새로운 주인공들도 찾아냈습니다. 그럼 진짜 새로운 위험은 뭘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연쇄 반응의 고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FX 수합 시장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더 많은 해외 자금이 미국 국채 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결국 우리 모두의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의 성격 자체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회사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누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면 어떡하지? 이런 개별적인 부도를 걱정했다면 이젠 그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배관, 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위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국채라는 건 금융 시스템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기반함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은 바로 이 국채 시장을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변하는 건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그리고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받는 대출의 이자율까지 모든 걸 결정하는 바로 그 기준점인 셈입니다. 2008년의 교훈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은행의 장부를 잘 들여다봐라 이거였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위험이 이제 그 장부 바깥, 그러니까 우리의 감시망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또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